이번 경기는 김민재 선수에게 특별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상대도 상대지만 지난번 주중에 있었던 그 페네르바체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조금 어려운 수비를 좀 했단 말이죠. 그래서 팀도 좀 졌고 수비에 대한 이야기가 경기 끝나고도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말 경기를 통해서 이제 분위기를 바꿔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근데 상대가 제대로 만났습니다. 뭔가 이번 주말 이 팀을 상대로 해서 또 한 번 잘해 준다면 진짜 모든 게 다 끝나 버릴 수도 있는 '정말 최고다.' 이런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랑 싸웠느냐? 바로 베시타슈와 싸웁니다. 예. 바로 이 팀도 터키 이스탄불을 연고로 하고 있는 팀들 중에 명가죠. 뭐 이번에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때 떨어지긴 했지만 지난 시즌 우승팀이기도 하고 터키 리그.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기도 했고 워낙 뭐 사실 이 터키 이스탄불 쪽에서는 대단한 삼강을 이루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이스탄불 더비입니다. 여러분들 그 지난달 어 페네르바체와 갈라타사라이의 이스탄불 더비 다 기억하시죠? 이거 잊을 수가 없죠. 그거 보신 분들은 우와 씨 말로만 들었는데 이 진짜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제일 험악한 더비라고 그러더니 진짜 해를 맛봤다. 이게 바로 지옥이구나.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뭐 페네르바체 선수들이 골 넣고 막 세레머니 하니까 막 갈라타사라이 관중들 막 집어던지고 물병 집어던지고 막 난리 났었죠. 계속 막 으르렁대고 막 싸움 일어나고 이게 바로 이 이스탄불의 경기였고 이 경기에서 이제 외질이 골 넣고 크레스포가 골 넣어가지고 이제 페네르바체가 원정 가서 이겼었는데 또 한 번의 이제 이스탄불 더비가 열리는 겁니다. 근데 그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정말 날랐잖아요. 어마어마했었죠. 수비면 수비. 그다음에 뺏은 공 앞쪽으로 연결하는 거 다시 막 기억에 선명합니다. 엄청난 활약이었어요. 그래서 끝나고도 정말 그 여진이 상당히 오래 갔었고 그 경기를 지켜봤던 유럽의 스카우트들 김민재 선수 보고 와 정말 최고네 이렇게 했던 그런 경기기도 했죠. 근데 이번에 그러한 이스탄불 더비 또 한 번에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경기가 또 열리게 되는 겁니다. 뭐 페네르바체와 이 베슈타슈와의 경기도 갈라타사라이 못지않게 뜨거운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새벽 1시에 열리게 되는데요. 페네르바체 홈에서 이번에 경기가 좀 치러지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잘한다 그러면 뭐 지난 주중에 살짝 그랬던 거 그냥 다 잊어져요. 예. 이거 하나로 그냥 모든 게 다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 그런 베슈타슈와 페네르바체의 관계를 좀 설명을 한번 좀 드릴게요. 얼마 정도인데 이렇게 되는 거냐. 일단 지난 시즌 터키 슈페르리그의 순위입니다. 지난 시즌이에요. 끝난. 어때요? 1위 베슈타슈, 2위 갈라타사라이, 3위가 페네르바체입니다. 이 이스탄불을 연고로 하고 있는 세 팀이 다 1, 2, 3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언제나 이렇게 치열하죠. 그러니까 이 세 팀은 기본적으로 지역 연고의 어떤 이 한지복 여러 명의 가족 이거 갖고도 으르렁대기도 하지만 이게 뭐 그 순위를 놓고도 우승을 놓고도 진짜 오랜 세월을 쌓아왔기 때문에 엄청난 라이벌이고요. 최근 또 하나 이제 자료입니다. 최근 10시즌 동안 터키 리그의 우승을 했던 그 최다 우승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 10시즌 동안 가장 많이 터키에서 우승한 팀은 갈라타사라이 5번 우승을 했고요. 베슈타슈가 3번 우승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페네르바체는 1번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 보면 페네르바체가 좀 아쉬운 거죠. 페네르바체 더 아쉬운 건 뭐냐면 그 최근 10시즌 동안 준우승을 무려 5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후 우승의 문턱에서 항상 쓰러졌던 팀이 페네르바체였고 그런 우승을 저지했던 게 바로 베슈타슈와 갈라타사라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더 치열할 수밖에 없겠죠. 자, 세 번째 자료는 터키의 역대 우승 횟수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장 많이 우승한 팀 갈라타사라이 22번, 두 번째로 우승한 팀 페네르바체 19번,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승 많이 한 팀 베슈타슈 16번. 뭐 세 팀이 다 해먹었어요, 사실. 터키는 진짜 이 세 팀이 전부라고 얘기해도 돼요. 물론 뭐 최근에 바샥쉐이르라든지 아니면 트라브존스포르라든지 이런 팀들도 있지만 이 세 팀을 빼면 설명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그동안 정말 치열하게 싸워왔던 것도 있겠지만 요 세 팀은 또 엄청난 이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 라이벌 구도를 갖고 있거든요. 자, 제가 요 지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스탄불 지도입니다.
이스탄불이 여러분들 터키의 수도는 아닙니다. 저기 앙카라고 여기는 다른 데 주요 도시 정도 되겠죠. 이스탄불에 자 지금 여기가 이스탄불이라는 도시를 이렇게 갈라놓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스포루스 해협입니다. 그 해협이 이스탄불이라는 두 개 도시를 나눠요. 뭐 굳이 한경으로 보자면 우리 서울로 보자면 이제 한강이 나누는 거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건데 그래서 그 서쪽과 동쪽 있죠. 해협이 나누니까 이스탄불이라는 도시를 그래서 서쪽은 유럽에 가까운 쪽이고요. 동쪽은 아시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스탄불을 가리켜서 동서양이 공존하는 도시라고 하는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실제로 문화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눠져 있어요. 이쪽은 유럽 대륙에 붙어 있고 이쪽은 아시아 대륙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나눠져 있죠. 그럼 여기 그 지도를 이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자, 세 팀이라고. 물론 여러분들 여기에 이스탄불에 연고를 하는 팀들이 이 세 팀만 있는 거 아닙니다. 바샥쉐이르라든지 뭐 카심파샤라든지 그다음에 카라김 루크라고 하는 뭐 몇몇 팀들도 여기 있어요. 왜냐면 이스탄불이 큰 도시이기 때문에 연고를 하는 팀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이 세 팀이 거의 전부를 해먹고 있다고. 자, 이 세 팀 중에 갈라타사라이와 베슈타슈는 서쪽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유럽 쪽에 붙어 있다는 거고요. 페네르바체만 이 세 팀 중에는 동쪽, 즉 아시아에 붙어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동안의 어떤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갈등이 상당히 있었어요. 이 해협을 사이에 놓고 뭐 너는 이쪽에 가깝다, 너는 이쪽에 가깝다 이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약간 계급적인 차원도 있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서쪽에 있는 갈라타사라이나 베슈타슈가 조금 계급적으로 좀 부자 뭐 이런 느낌. 그다음에 동쪽에 있는 페네르바체가 약간 과거로 보면 노동자 계급, 약간 서민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거 있었죠. 이런 계급적 차이와 문화적 차이들이 충돌하면서 굉장히 많이 싸워왔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어떤 성적, 우승 횟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문화적인 갈등, 지리적인 어떤 이 차이들이 이 세 팀의 어떤 라이벌 구도를 더욱더 극렬하게 만들어 왔다. 그래서 제가 요 재미난 통계도 하나 있는데 이스탄불에는 이 세 팀 말고도 여러 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스탄불 시민들은 어떤 축구팀들을 지지하는지. 자, 가장 많이 지지한 팀은 35% 갈라타사라이입니다. 제일 많이 지지했고요. 두 번째로 많이 지지한다라고 했던 팀이 바로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는 페네르바체 34%. 그러니까 갈라타사라이와 페네르바체는 1% 차이에 거의 박빙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19%를 차지한 베슈타슈입니다. 좀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서쪽에서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지분을. 갈라타사라이와 베슈타스 나눠 가졌고 동쪽에 있는 페네르바체는 거의 그런 지지나 이런 것들을 몰빵을 했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근데 어쨌든 세 팀 빼면은 얼마 안 남잖아요. 세 팀이 나머지가 그리고 이제 요새 물론 바샤쉐이르가 신흥 팀이기도 하지만 이 세 팀 빼면은 나머지에 있는 이스탄불에 있는 팀들은 그렇게 많은 인기나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팀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이스탄불에서 그 정치적 지분, 지지의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일단 두 팀을 좀 좁혀보면 페네르바체와 베슈타슈 이번에 경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 두 팀은 1924년에 첫 대결을 펼쳤습니다. 진짜 오래됐죠. 올해가 이렇게 되면 두 팀이 처음 만난 지 97년 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거고요. 그동안 모두 353번의 맞대결을 했습니다. 진짜 많이 싸웠죠. 그래서 페네르바체가 133승 93무 126패 근소하긴 하지만 페네르바체가 더 많이 이겨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리그만 따졌을 때 리그 맞대결만 따졌을 때는 최근 3번은 베슈타슈가 진 적이 없어요. 2승 1무 무패입니다. 그러니까 페네르바체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베슈타슈를 잡겠다. 이런 게 더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런 라이벌 구도나 최근에 맞대결을 놓고 봤을 때 김민재 선수가 여기서 잘해가지고 잡는다? 이건 분위기가 완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가 많이 으르렁대고 어떤 우승을 놓고도 싸워왔기 때문에 아예 리스트가 두 팀 사이에서 이적을 한 선수들 리스트 같은 게 나와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토트넘과 아스날 사이에서 이적한, 맨유와 리버풀 사이에 이적한 명단 이런 것처럼 여기도 아예 명단을 딱 만들어 팍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호세 소사가 베슈타스 경험이 있는데 현재 페네르바체 뛰고 있기도 하고요. 뭐 마마도 니앙은 반대로 그런 이제 어떤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꽤 돼요. 경험들이 이렇게 좀 모여져 있고요. 현재만 놓고 볼까요? 현재만 놓고 보면 승점이 3점 차,
한 경기 차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베시타시가 이긴다고 한다면 정말 엄청나게 환호하겠지만 페네르바체 팬들은 정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홈에 특히 홈이잖아요, 페네르바체는.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경기인데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 최근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페네르바체는 좋았다가 바로 직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김민재 선수가 조금 실수했던 가지안테프 원정에서 2대3으로 졌죠. 그래서 조금 최근에 좀 꺾여 있는 페네르바체가. 반면에 베시타스는 원래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챔피언스리그 포함해서 8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습니다. 1무 7패라고 하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바로 직전에 카이세리스포르를 4대2로 오래간만에 이기면서 분위기를 한번 반전을 딱 쳐놨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두 팀이 딱 만난다. 자, 이제 김민재 선수는 수비니까 이 중요한 경기에서 베시타슈의 공격수들과 좀 마주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게 또 재미납니다. 베시타슈의 우리 팬들에게 상당히 낯익은 그다음에 김민재 선수가 이들하고 붙어? 야, 이들 공격수하고 붙어가지고도 어떤 모습 보여주는지 진짜 궁금해. 이런 선수들이 있죠. 첼시에서 임대돼서 지금 팀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6골 넣고 있는데요. 바추아이가 바로 베시타시에 뛰고 있습니다. 12경기에서 지금 6골을 때려넣고 있는데 바추아이를 원톱으로 놓고 경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김민재 선수와 직접적으로 부닥칠 겁니다. 바추아이는 보면 첼시 돌아가서는 좀 메가리가 없고 잘 못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임대 가면 그래도 가끔씩 좀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독일 때도 그랬고. 그래서 이번에 베시타스 갔을 때 이번에 김민재 선수와 만나게 되면 어떨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바르셀로나에서 임대를 간 선수 또 있습니다. 피아니치도 베시타스에 있습니다. 재밌겠죠? 약간 미드필더 쪽에서 공격을 지원할 텐데 있고 레스터 출신의 약간 뭐 측면 쪽이나 이런 데 공격을 또 전개할 수 있는 게잘도 좀 여기 뛰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트넘 출신의 은쿠드 기억하시죠? 예. 밀려가지고 떠나버렸던 은쿠드 선수도 있는데 은쿠드는 현재 부상 때문에 이번 경기에 뛰기 어렵고요. 그러면 김민재 선수는 아마 바추아이, 피아니치, 게잘과 좀 부닥칠 가능성이 있고 수비 쪽에도 크로아티아 대표팀의 그 센터백이나 측면 다 볼 수 있는 비다라든지 그다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출신의 하비 몬테로와 같은 선수들이 딱 버티고 있어서 뭔가 이번에 페네르바체가 싸우기에 김민재 선수가 싸우기에는 굉장히 좋은 상대다. 뭐 쉽진 않겠지만 여기서 뭔가 분위기를 바꿔내기에는 정말 아주 딱인 그런 상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민재 선수가 지난번 이제 가지안테프 좀 어려운 경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실수한 이후에 마지막에 좀 교체돼서 나왔죠. 한 82분 정도에 교체돼서 나왔는데 김민재 선수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초반 2경기가 빼놓고는 그다음에 뭐 저 퇴장당했던 경기 빼놓고는 그냥 나오면 어쨌든 다 그 90분 풀타임 뛰다가 오래간만에 교체돼서 나왔었거든요. 요런 거에 어떤 분위기를 좀 바꿔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찌 보면 베시타 뭐 예를 들면 뭐 좀 만만한 팀 상대로 해서 또 잘하는 것도 뭐 그럴 수 있는데 베시타스는 다르죠. 예. 지금 후스코어드에 보여주고 있는 예상 선발 라인업을 보고 있는데 멤버 좋아요. 예. 지금 페네르바체도 뭐 외질이라든지 뭐 카베즈도 돌아올 거고 김 선수가 뒤에서 티셀랑이나 살라이랑 이제 수비를 딱 해줄 텐데 베시타슈 같은 경우도 바추아이, 피아니치 뭐 언제 좋은 게잘이라든지 좋은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새벽 1시입니다. 여러분들 어떨지 이거 놓치지 마시죠. 근데 페네르바체 가지고 에네르 발렌시아가 왜 이렇게 안 돌아오는 거야. 스트라이커가 좀 문제기도 하는데 이거 포함을 해가지고 또 새벽 경기 지켜보겠습니다.